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수요일 3주 정도 됐죠, 거래 정지된 지.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전 잘 살고 있었고 뭐 별일 없었습니다. 오늘 장 마감이 됐고 오랜만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재상장 후 첫 거래일이었는데 어떻게 주주분들 오늘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참 망치 매매가 필요하죠. 망치 매매, 정말 머리에 망치를 딱 때리고서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늘도 매도 버튼에 손들이 많이 가셨을 것 같고, 포지션 변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제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5분 정도 있다가 지켜보고 두산 방금 뭐 카톡이 왔는데 죄송해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유, 저는 이제 두산 중공업 주식을 뭐 무조건 팔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두산 인프라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세력에 의해서 많이 눌려있다 싶으면은 두산 중공업 주식을 매도해서 그 금액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추가 매수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뭐 따상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기존가를 3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작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 16,000원대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계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너무 가격이 저렴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와 실제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가 다른 건가? 왜냐면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론은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많이 공부를 했고, 두산 중공업은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잘 몰라요. 어떤 회사인지 대충은 알지만은 두산 인프라코어만큼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없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위가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지만 하방이 견조한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추측을 했어요. 그 대신 상대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는 제가 좀 잘 알고 있고, 업사이드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래 하방이 굉장히 견조하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판단한 기준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매수했던 매수 단가인 36,000원 정도가 기준이었고, 물론 그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매각 당시에 시장에서 뭐 1조도 나왔었고 DICC 어떻게 보면 소송이 명확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이 8,500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지주가 단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KDB 인베스트먼트랑 들어왔고, 그 회사는 말 그대로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 자기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36,000원이 제가 생각하는 하방 지지선입니다. 물론 이 36,000원이 틀린 가격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36,000원이 하방 지지선이었고, 그 장 초반에 거래됐던 가격인 16,000원, 17,000원에서 2배가 됐을 때가 34,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두산 인프라코어 16,000원, 17,000원에 제가 매수했을 때 이게 2배가 될 수 있는 확률과, 제가 두산 중공업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2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산 중공업이 5만원이 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물론 좋은 회사긴 하지만 현재 시총이 거의 12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2배가 되면은 산술적으로 20조가 넘겠죠. 20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단시간에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근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시가총액이 지금 뭐 1조 3천억 4천억 하고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만약에 업사이드가 열려서 3조 정도, 3조가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2배의 가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두산인프라코어 쪽이 훨씬 더 가능성,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던 종목이고, 예, 자신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9시 5분인가 10분쯤부터 이제 그 두산중공업 주식을 매도하고 한 3번에 걸쳐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두산인프라코어 11,000주 정도를 받았고 두산중공업 17,000주를 받아서 한 번에 다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한 12,000주는 남겨놔야지, 7,000주는 남겨놔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1,000주만 남겨놓고 나머지 두산중공업 다 전량 시장가 매도해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를 했고, 매수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한 34,000주인가 그 정도 됐고, 두산중공업은 1,000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 장 초반에 움직여서 한 16,500원 정도 평단가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신 분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고, 저처럼 두산인프라코어 쪽으로 힘 실어준 분들도 가치 있는 거고, 두산인프라코어를 팔아서 두산중공업에 이제 힘 실어주신 분도 가치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엔 시장 상황이 혼란해지고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될 때 내가 이 주식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이 종목에 생각하는 어떤 기준 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이런 혼란한 시장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좀 대응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해놓고서 오히려 조금 많이 홀가분했었거든요. 두산중공업 주식을 인적 분할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부터, 그리고 두산중공업 주가가 갑작스럽게 여러 이슈를 받아서 2배가 넘는 수직 상승을 하고, 저에게 인적 분할 이후에 17,000주가 들어오는 그 과정 안에서도 저는 계속 그러니까 물음표였었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모르니까 느낌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가격이 저는 정당한 시장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평가라고 했을 때 저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더 많이 보유하고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따상이 나와서 거래 정지가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포지션, 제가 최초에 인적 분할 받았던 두산인프라코어 11,000주 정도, 두산중공업 17,000주에서 만약에 그대로 가든지 두산중공업을 그때 매도해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두산중공업 한 주를 팔아도 한 주를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저는 좀 더 아쉬웠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가격이 뭐 정당한 가격이다, 옳은 가격이다, 난 이 가격을 예측했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오늘 따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보다 제가 조금 더 약간 장밋빛으로 예측을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인프라코어가 훨씬 지금보다 시장의 평가를 잘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사 리포트가 2개가 나왔습니다. 체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증권 리포트가 있고, 그리고 대신증권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뭐 내용은 특별한 거 없어요. 내용은 특별한 거 없고, 이제 목표 주가를 18,000원, 17,500원 이렇게 잡았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 가격은 그 분할 전 기준이 아니라 분할 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짜게 봤죠.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짜게 봤는데, 그 두산인프라코어 가치를 1조 5천억 정도로 2개 증권회사에서 예측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땐 분통이 터지는 숫자지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그 증권사 리포트나 그 숫자 있죠. 그 예상 가격, 그거 믿지 마세요. 그분들은
어차피 회사원이고 어차피 애널리스트라고 해봤자 그 사람들이 자기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스템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정도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진짜 뭐 신기가 있어서 예측하고 그걸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냐면 보면은 뭐 평균치의 할인 적용 퍼센테이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장에 뭐 예를 들어 펄을 적용하든지 에비타를 적용하든지 뭐 글로벌 피어에 몇 퍼센트를 할인하든지 여튼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뭐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종목이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목표가를 때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가만히 자기 윗사람들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요. 하여튼 그냥 보고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애널리스트님들을 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절대 다만 맹신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얼마 때렸다고 막 열받을 필요 없고 애널리스트가 얼마 때렸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랑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그걸 봤을 때 그 분석 정보에서 할인율을 적용할 때 그 밸류에이션을 그 중국 쪽 건설기계 쪽으로 적용을 했어요. 지금 중국 쪽 건설기계가 밸류에이션이 되게 적게 잡혀 있어요. 지금 중국 시장이 좀 침체가 돼 있고 세계 건설기계 어떻게 보면 가장 글로벌 피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캐터필러든지 히타치라든지 이런 데는 퍼가 거의 20에서 15 그 정도로 잡혀 있는데 중국은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퍼가 한 10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맞췄어요. 그 기준을 맞추면서 이유가 뭐냐면은 대신증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유를 만드는 건데 아직도 끝나지 않는 DIC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재무제표가 두산 바켓을 연결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재무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인적 분할이 되고서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산정이 돼가지고 그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권가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정확한 예측이 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를 뭐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지만 일단 결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저는 오늘도 뭐 종가가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좀 많이 적게 마감이 됐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을 통해서 제 두산인프라코 주수가 11,000주에서 34,000주가 돼서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야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저랑 좀 관점이 다르신 거니까. 원래는 오늘 뭐 라이브를 킨다는 생각도 했었었고 약간 따상을 해서 모두가 좀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오늘 같은 날 괜히 라이브 켰다가 서로 서운해가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고, 인적분할 전처럼 뭐 깊게 트래킹하고 뭐 새로운 정보 예전처럼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뭐 인적분할에 대한 의제배당 세금도 거의 끝났고, 저는 사실 좀 최근에 좀 약간 허탈함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허탈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튼 저나 이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랑 어차피 다 거의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어떤 커버리지는 비슷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냐의 차이고, 똑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해석하는 거는 그 사람마다 다른 건데, 저 얼마 전에 나름대로 저번 주 이제 수요일에 그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우리 의제배당 세금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자기자본 비율이 저번 주 수요일 날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와서 목요일부터 이제 증권사에 트래킹하고 두산인프라코 IR 담당이랑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두산인프라코 IR 담당이랑 아예 연락이 안 됐고, 삼성증권 나름 뭐 VIP 담당인가, 하여튼 그 제가 여쭤봤던 분한테서
금요일 오전에 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서 두산중공업에는 협의가 안 끝나서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 주쯤에 될 것 같다,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다라고 했다가 그날 오후 한 4시인가 3시쯤에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통보가 됐다, 0.60 어쩌고저쩌고다 해서 알겠다 하고서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종토방에 딱 올렸는데, 당연히 뭐 이제 어떤 분들이든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숫자였을 거예요. 좀 아쉬운 숫자긴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나중에 이제 실망감이 과도하셔서 그런지 뭐 이거 정보가 어디서 나온 거냐, 뭐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전 모르겠어요. 정보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거 되게 너무 쉽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제가 드린 정보가 완전 고급 정보도 아니고, 저도 어차피 주린인 거 아시잖아요. 저 주식한 지 1년 좀 넘은. 근데 여튼 좀 그렇습니다. 네. 각자 도생하시죠. 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뭐 궁금한 거 또 많이 물어보고 또 인사이트도 여기저기서 많이 얻는데, 네, 뭔가 이렇게 이슈 있을 때마다 제가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 물론 예전에는 되게 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좀 편하게. 왜냐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었고, 뭐 저도 좀 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쓸데없이 제가 뭔가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좀 연구하고 고민하고 대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역할에 제가 너무 혼자 매몰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을 안 올릴 건 아니지만은 뭘 그렇게 심층적이고 뭐 이렇게, 예, 그렇게는 앞으로는 따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산인프라코어를 결론적으로 34,000주를 갖고 있고 이 주식을 쭉 가지고 있을 건데,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공유하시고,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임팩트 있는 이슈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천천히 시장 가치의 평가를 받겠죠. 시장의 평가를 받겠죠. 네. 오늘 제가 약간 좀 시니컬하네요. 네. 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영상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참 중구난방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했네요.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고 감사하고, 하여튼 날씨 많이 덥죠. 예, 요즘 저도 지금 일하면서 많이 힘든데, 예, 결국엔 더위도 계절이 지나면은 또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식 너무 시장가치 제대로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고 봄이 오는 것처럼, 두산 인프라코어도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정당한 시장의 가치를 받을 겁니다. 네,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